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험 왜 꼭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실험의 예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어떤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조금 간간히 많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사실 지금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꼭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사고의 도구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뭐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논증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의 도구로서 좀 이제 유용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논리의 비판적 사고를 배울 때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입장을 어떤 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은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관점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관점을 취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요 관점에 반대되는 관점을 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들도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배울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비슷한 거죠. Devil's Advocacy라고 해가지고, 요것은 뭐 일부러 그 반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요것은 뭐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용을 했다라고도 하죠.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인을 그 추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뭐 그냥 조금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가톨릭 신자가 뭐 순교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성인으로서 추대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뭐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늘어놓겠죠.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일부러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주장을 하는 편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사람 모아놓고 서로 토론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일부러 요 반대 주장만 하는 사람의 그룹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무조건 요 사람들이 하는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렇게 해야지만이 요 주장에
어떤 단점이나 허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서로 토론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어떤 주장의 단점이나 허점을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계속 반대만 한번 해본다는 거죠. 반대만. 그래서 이제 Devil's Advocate이라 그래가지고 악마의 변호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반대 주장만 쭉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주장의 허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뭐 그런 방법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정해진 정답에 너무 고착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의심을 던지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에서는 이거네. 비판적 사고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제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해법을 찾는 거. 요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찾는 어떤 사고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검토하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이런 사고 활동도 비판적 사고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 이 문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그냥 주어지는 그런 문제의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취업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취업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냥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문제죠. 그냥 취업이라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그 여러분들은 그냥 해법만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여기서 해법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일자리를 얻는다, 취업한다, 요게 이제 해법일 텐데.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이런 활동도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조금 뭐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돕는 몇 가지 방법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배울 때는 이제 적용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논리학 비판적 사고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배우는 방법들은 요 논증 분석, 요게 약간은 메인이죠. 약간은 주된 방법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 그 다음에 적어도 통계에 대한 어떤 분석들, 요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뭐 계략적으로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재에도 차차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이제 요 논리 혹은 논증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험이라는 부분, 뭐 그것이 입학 시험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아 이게 또 이게 잘렸네요.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논리적 편적 사고에서 배우는 논리적 사고 혹은 논증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뭐 그것이 뭐 법학전문대학 시험이든 뭐 피사트든 아니면은 기업에서 치는 뭐 직무 적성 검사든 이런 부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겹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어내서 요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겹치지 않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거 A고 이거 B고 이거 C라고 했을 때 겹치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제 전제는 하나예요. 만약 시험을 준비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를 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사교육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피사트라든지 니트 이런 것들을 준비 뭐 교재를 팔거나 요즘은 동영상 강의도 뭐 다 유료로 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 메가 뭐예요? 아 이거